팔자주름은 입 옆에 있는 이렇게 입이랑 코 사이 이렇게 가는 주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요거는 입술을 주변으로 이렇게 있는 괄약근이랑 그것들을 들어 올리는 표정근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주름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갓난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팔자주름이 깊어지죠. 왜냐, 이렇게 계속 쓰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에 피부가 얇아지고 콜라겐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이 위쪽, 이 팔자주름 위쪽에 뼈나 지방이나 콜라겐들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접혀서 팔자주름이 심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보통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프팅을 해달라, 당겨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팔자주름은 당기는 걸로는 쉽지 않다. 꺼진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좀 채워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팔자주름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요 안쪽에 이걸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뼈가 있는데, 요것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기 점점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경계 부위가 계속 접히면서 또 표면에 주름이 가게 되겠고, 그 두 가지가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자주름에 어울리는 필러는 요 깊은 곳에는 굉장히 단단한 필러로 그 깊은 곳을 들어줘야 되고, 또 그 표면에 간 주름은 그 주변의 조직과 잘 융화되는 부드러운 필러로 주름을 좀 개선시켜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자주름에 요즘에 이제 필러가 위험하다, 필러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팔자주름을 리프팅으로 개선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프팅 자체가 얼굴 앞쪽을 당길 수는 없고 대부분이 옆을 당겨서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얼굴을 탄탄하게 해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팔자주름을 개선할 만큼 얼굴을 당기면 얼굴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팔자주름을 당겨서만 안 된다. 그리고 리프팅 자체가 탄력을 주는 거지 막 당기는 거는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또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프팅을 해서 얼굴을 탄탄하게 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뼈나 이런 구조적인 소실이 있고 또 겹쳐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러로 좀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팔자주름 필러를 하고 부자연스럽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은 이렇게 전반적인 균형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팔자주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팔자주름을 잔뜩 채우게 되면은 원숭이처럼 입 주변이 뻥긋 튀어나오고 위에가 평평한 이상한 모양이 되게 되는데, 주름 자체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얼굴의 밸런스가 다 깨져서 굉장히 보기에도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팔자주름을 채울 때에도 얼굴의 전반적인 비율이나 앞광대 부분, 옆볼 부분에 이런 모양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줘야지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피부과 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